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요즘 진짜 통신업계가 난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단통법이 폐지되니 많이 대란이 터지니 안 터지니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이 와중에 얼마 전에 SKT가 또 개인정보가 털리면서 진짜 모두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SKT에서 KT나 U+로 옮겨가지고 이제 한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와, 아시겠지만 최근 KT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져버렸고, SKT와 다르게 이번에는 수백 명의 피해자까지 발생한,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조금 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 터져버렸습니다. 제가 통신업계 쪽 분들 중에서 아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요즘 통신업계가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요즘 제 영상 보시고 대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사태는요, 대란이고 뭐고 있는 대란도 다시 들어가고 계획된 대란도 다 취소될 정도로 정말 사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난리가 난 KT 이슈 사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요즘 통신사 시장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는 뭘 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역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요즘 난리난 KT 개인정보 유출 사태인데요. 조사가 다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된 게 아니라 다들 추측성으로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어도 이후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KT하고 LG U+에서는 지금이 기회다! 개인정보 유출이 위험한 SKT 말고 우리 회사로 오세요! 라고 일부 대리점에서 마케팅을 해왔고요. KT는 약간 통신 3사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이 1조로 넘어가고, 실제로 SKT 고객들이 가장 많이 KT로 넘어가가지고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든 기업이든 약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8월 말부터 KT와 U+를 대상으로 약간 해커들의 공격이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리는가 싶더니, 실제로 해킹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분들은요, 경기도 광명 혹은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새벽 시간에 갑자기 카카오톡이 로그아웃 되고요, 모바일 상품권 사이트 회원가입이 되기도 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서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어떤 분들은 결제가 되었다는 알림이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문제를 당했는갑다 라고 인지라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알림 자체도 안 오고요, 결제 인증이고 뭐고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결제가 진행돼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해킹이나 피싱 같은 거 당하려면 문자가 와가지고 링크를 눌러가지고 뭔가 설치를 해야만 내 개인정보가 털렸다면,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특정 위치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KT통신망을 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가 털려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럼 KT는 이렇게 보안이 뚫려버리고 있었을 상태 때 뭘 하고 있었나? 경찰은요, 9월 1일 날 대규모 해킹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KT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KT에서는 그럴 리 없다, 그런 해킹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뭉개버리다가 9월 3일, 4일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그제서야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를 차단을 하기 시작했고요. 피해 지역이 경기도 광명이나 서울 금천을 넘어가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며칠 뒤인 9월 8일 KT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신고하기 약간 직전에 KT 약관 중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KT에게 분리할 수 있는 조항이 약간 바뀌었던데요. 이번 해킹 사태 때문에 바꾼 게 아니고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한 거다,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손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겠죠? KT가 그래도 코리아텔레콤인데. 그럼 여기서 테크몽님, 지금도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일단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다행히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10일 KT의 집계에 따르면 피해 건수는 278건, 피해 금액은 약 1억 7천이고요. 이 이후로는 추가 피해는 당장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문제는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라는 방법으로 KT망을 뚫은 것처럼 보이는데, KT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PC든 모바일이든 K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본인이 피해 대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서 그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라는 게 뭐야? 그리고 앞으로는 괜찮은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깔려있는 통신 시스템은요, 통신사 코어망이랑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기지국이 유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지국에서는 5G나 4G 같은 무선 주파수를 이렇게 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기지국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좀 일부 구역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통신 음영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요, 기지국 신호가 너무 약해가지고 통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처럼 신호가 좀 약하면요,
하면요, 아파트 옥상 같은데 소형 기지국을 설치를 하면 통화 품질이 좀 개선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소형 기지국이 전자파를 좀 많이 내뿜는데, 그게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지만 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파트 미관을 좀 해칠 수도 있고, 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막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라 이 아파트에 소형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저희 아파트를 포함한 주변의 아파트에서는 전부 다 이 소형 기지국 설치를 안 했고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화 품질이 안 좋은 곳에서 사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통신사에 전화해가지고 통화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안 고쳐주면 해지할 거야, 고쳐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통신사에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초소형 기지국 혹은 초소형 중계기를 비용 안 받고 따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 KT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리피터라고 불리는 초소형 중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창문 근처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멀리 떨어진 기지국에 쏘는 무선 신호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다시 리핏, 말 그대로 다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피터는 기지국에도 오는 신호 자체가 약하면 효과가 되게 적습니다. 그 대신에 통신사 입장에서는 설치가 되게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고 예전부터 통신사에 신호가 잘 안 잡힌다, 집에 전화가 잘 안 된다 하면 대부분 이렇게 리피터를 설치를 해줬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피터는요, 기지국 자체에서 쏴주는 신호가 약하면은 거의 효과가 없다시피 해서 몇 년 전부터는 이 기지국에서 보는 신호를 무선으로 이렇게 잡아 쓰는 리피터가 아니라 유선으로 직접 집에 있는 인터넷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주로 공유기에 직접 유선으로 연결되는 펨토셀이라 불리는 초소형 기지국을 집에 설치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에 전화가 잘 안 터져가지고 뭔가 설치를 해줬는데 그게 펨토셀인지 리피터인지 헷갈리신다,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창문 근처에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그건 리피터고요. 그냥 TV 근처에 공유기랑 직접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인 거예요. 펨토셀은요, 주변 기지국에서 오는 무선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요, 집의 공유기나 통신망에 직접 유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통화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리피터보다는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은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지국 중에 가장 신호가 센 기지국의 신호를 잡아가지고 통신을 하는데, 펨토셀이 내 근처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기지국보다 바로 옆에 있는 펨토셀이 신호가 세다 보니까 그 펨토셀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통신을 하면 통화 품질이 대번에 좋아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리피터 필요 없네, 다 펨토셀 깔면 되겠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펨토셀이 단순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리피터랑 다르게 초소형이지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기지국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정보를 훨씬 더 많이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설치하고 등록할 때 통신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 펨토셀이 통신망에 등록하는 과정이 좀 복잡한 거는 사실 원래 그래야 돼요. 등록하는 게 마음처럼 뭐 쉽게 된다? 그러면 이제 쉽게 해킹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정말 대형 사고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번 KT 개인정보 사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제가 가상으로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펨토셀을 만드는 업체는 통신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이 중에 한 곳에 가서 펨토셀을 구하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구형 펨토셀을 주워가지고 아기를 가지고 이걸 통신사에 등록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펨토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다른 기지국보다 그 펨토셀에 우선적으로 연결을 할 거고, 그럼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약간 털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킹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말은 되게 쉽게 했는데 제품은 구하는 건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통신망에 등록하는 과정이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크게 쉬우면요, 진짜 누구나 해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번 사태가 KT 관계자분들이 한 게 아닐까, 또는 관계자분들의 정보를 빼가지고 한 게 아닐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저는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차라리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테크몽 미쳤냐,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요, 대형 해커 집단의 공격이었으면요, 이번 피해 금액이 1억 7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요. 이번에 얻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좀 더 두렵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원인을 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당장 뭐 KT에 누구를 조져라 뭐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올 문제를 예방하는 데 조금 더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사태가 좀 안 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개인정보인 IMSI 값이 유출되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좀 많던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그때 SKT와 다르게 KT에서는 뭐 유심도 바꿔주고 비용도 따로 안 받겠다고 하고, 뭐 유심 보호 서비스도 무료로 걸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적어도 같은 방식의 소액 결제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원인 자체는 조사 중이고 대책은 전부 다 임시방편이라 여전히 일반 고객들은, 저 같은 사람은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조사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요. KT에서는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좀 많은 정보가 담겨있는 내부 서버를 파기해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반성한다고 기사도 뜨고 하는데 저는 저 서버에 담겨있는 정보가 직접적으로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이 있는 건가?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약간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아까 약간 계정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게 된 게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면 그래 통신사에서 대충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겠다. 조사 결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알겠다. 그러면 나 지금 해킹 때문에 쫄리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야? 일단 단기적인 방법으로는요. 어쨌든 이번 문제는 한 번에 엄청난 1,000만 원, 1억 이렇게 결제되는 게 아니라 소액 결제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 번호로 전화해가지고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소액 결제를 차단하게 되면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이걸 풀 수가 없거든요. 소액 결제 한도를 0원으로 만들면 되지 않나? 피해자분 중에서 그렇게 한 분이 계시긴 한데요. 그 해커가 그 소액 결제 한도를 풀어가지고 또 결제를 했다는 걸로 보여가지고 이걸로 하는 것보단 그냥 차라리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카카오톡이니 뭐 해외 결제 차단이니 뭐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다 보고 난 솔직히 든 생각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장은 더 없습니다. 다만 요즘 아이폰도 핫하고 뭐 다른 중요한 소식도 많은데 우리가 이 주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정치인들이나 통신사에서 더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대란이든 아이폰이든 마케팅이든 통신사에서든 뭐 다른 데 돈 쓰는 것보다 보안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통신사 쪽에 좀 지인이 많아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요즘 SKT랑 KT는요. 이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대란이고 뭐고 고객 유치하는데 돈을 쓸 생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괜히 돈 써가지고 사람들 모아봐야 야 너희는 개인정보나 똑바로 관리하지 뭐 고객 유치하려고 돈을 쓰냐? 그렇게 욕먹을 게 뻔히 보이고 그렇게 돈 뿌렸는데 나중에 개인정보가 또 털렸다. 그럼 나중에 기사 뜨는 거예요. KT 보안에는 신경 끄고 고객 유치에만 힘을 쓰다가 결국 이 꼴이 났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미지 폭망하니까 지금 통신사 쪽에서는 보조금으로 대란 터뜨리거나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KT랑 SKT가 이러다 보니까 6플러스도요. 굉장히 돈을 쓸 이유를 못 느껴가지고 좀 많이 사리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U+도 지금 당장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내부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없나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되게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펜토셀 문제는요. 겉으로는 KT에서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SKT나 U+에서도 똑같이 펜토셀을 운영하고 있고 문제가 터질 수 있었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깊게 들어갔어야 내부 보안의 레벨이 뭐 KT가 더 낫니 SKT랑 U+가 더 높니 이런 거는 뭐 따져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SKT랑 LG U+도 펜토셀 새로 설치되는 거는 다 막힌 상태고요. 내부적으로 보안도 더 강화하려고 비용도 더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스마트폰의 대란에 대한 영상을 뭐 여러 개 만들기도 했고 실제로 대란이 좀 터져가지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이 많이 이득을 보기 바라는 사람이지만 통신사가 지금 대란에 집중하는 것보다 보안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개인정보가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번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랑 요즘 통신사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에 그 AI의 발달 때문인지 그 해킹 기술은 나날이 발달하고 있는데 보안 관련된 기술이 조금 발전이 느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펜토셀 문제도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해외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10년 전부터 보안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좀 있었던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가 아닌 만큼 기업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털릴 리가 없어 라고 막 자신 있게 막 하지 마시고 언제든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지고 개인정보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나 개인 문제가 털리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진짜 큰일이 난다라는 걸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같은 그런 특정 부처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관심 있게 좀 보는 주제라고 생각되는데 그만큼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이게 단순 일회성 해킹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님 분들께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조금 더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사 중인 내용이고 아직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서 나중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틀린 게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제가 또 한 소리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 만든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좀 중요한 주제는 꾸준히 용기 내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 내용 괜찮았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 있으면 제가 다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